자, 반갑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뭐 여유있게 보면은 40만원, 길게 보면 이제 50만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다 말씀 좀 드렸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기존에 이제 단기 정고점 34만 2천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또 텔레그램망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텔레그램망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이제 더보기란에 텔레그램망 링크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꾸준하게 흐름 체크하시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 주체가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좀 강하게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메인 매수세도 좀 붙어주는데, 최근 한 120일 들어서 한 4달 동안에 이제 깔려있는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통 이제 기관 매수세가 붙어줄 때는 추후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붙어주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리가 45일선을 최대한 이제 깨지 않으면서 45일선 지지하고 30만원짜리 자리대에서 계속 지금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죠. 워낙에 이제 이격 자체가 짧아가지고 121선, 45일선, 200일, 150일 장기평선 자체가 바로 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밀려도 뭐 30만원, 45일선, 120선 자리까지도 이제 금방 밀릴 자리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제 이격이 짧다 보니까 한번 깼다가 다시 이제 반응 나와주는 흐름들. 그래서 오히려 저런 이제 30만 이하 구간을 줄 때마다 오히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매출이 한 70조 가량, 뭐 영업이익 70조 가량, 영업이익 자체는 한 2조 3천억 정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 26년도, 27년도 이제 예상 실적이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3조, 73에서 한 75조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나오면은 한 3조 4천억대에서 한 3조 7천억대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6조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80조대,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 영업이익이 한 40조, 영업이익이 이제 한 4조 원대에서 뭐 4조 한 3천억대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요 실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철강 쪽이거든요. 철강 자체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요 골자를 보면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익이 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까먹는 게 이제 건설 쪽이랑 2차전지 소재 쪽, 건설이랑 2차전지에서 이제 이익을 좀 많이 상당히 까먹습니다. 결국에 26년도, 27년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저렇게 이제 3조, 4조까지 올라가려면은, 철강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이제 수요가 한번 빠졌다가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뭐 급진적으로 이제 뭐 폭증이 나오진 않지만은, 세계 철강협회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완만하게 이제 반등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을 내고 있는데, 중국 제외하고서 이제 수요 증가를 내년에 한 5%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중국 같은 경우에 26년부터 일부 철강 제품에다가 수출 라이센스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에 이제 중국 쪽 공급이 뭐 엄청 줄지는 않더라도 이제 규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최소한 이제 중국 쪽 덤핑이나 과잉 수출 압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어서 매출에도 상당 부분 조금 이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인데, 이거를 내년 26년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수출업체한테 비용이나 행정 부담이지만은 길게 봤을 때 이제 저탄소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급 자재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하게 이제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조금 더 예상해보자면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3분기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중간중간 가격이 이제 흔들리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원가 경쟁이기 때문에 26년, 27년도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이제 조금 늘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이 좀 다양해지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고급재 비중을 계속 이제 밀기 때문에 여기서 원가만 잡히면은 워낙에 이제 철강 쪽 매출이 커서 영업이익이 조금 마진만 조금 올라가도 실적이 바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문제가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제 건설 쪽인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박을 내기보다는 그룹 자체에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꾸준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하게 매출을 좀 깔아주는 이제 역할을 해요. 근데 워낙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에 포스코 ENC에서 매출이 좀 적자가 좀 크게 나오면서 좀 리스크가 이제 좀 커졌는데, 3분기 실제 이제 3분기 인프라를 놓고 봤을 때 인프라 쪽에서 매출 자체는 한 13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450억 정도 잡혔어요.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ENC가 이제 적자로 찍히면서 결국에 26년, 27년도에 인프라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설 쪽이 좀 정상화가 돼줘야 됩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추가 원가나 충당금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또 저렇게 이제 적자가 좀 크게 나오면은 이제 또 실적 예상치가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26년도 실적이 좀 살아나려면은 뭐 철강 쪽에서 이제 5에서 10% 실적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쪽에서 리스크만 잡히더라도 굳이 뭐 안 까먹어도 될 이런 실적들이 좋아지거든요. 안 까먹어도 될 이제 적자만 이런 것들만 줄어들면은, 이런 거에서 이제 야금야금 돈을 잘 벌어놨는데 건설 쪽에서 이제 한 방에 까먹으면은 괜히 또 이제 도로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건설 쪽 실적만 무난해져도 내년도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것을 보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이익을 크게 내기보다도 이제 가격과 전체적인 이제 지금 증설 가동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매출 자체에서 지금 이번에 좀 적자가 좀 나왔죠. 실제 영업이익이 좀 플러스가 되려면은, 영업이익이 결국에 이제 26년도 3조 이상까지 올라가려면은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흑자로 강력하게 이제 전환이 되어줘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형 장기 계약을 여러 개 깔아놨습니다. 삼성 SDI랑 이제 벌써 40조 원 규모 10년 동안 장기 양극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이제 계약 체결했고, 최근 이제 10월 달에도 수주 발표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주 발표가 나오는데, 이런 이제 깔아놓은 매출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당장 이제 뭐 실적이 몇 조 깔리는 게 아니라, 공장이나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해도 당장에 매출 팔 때가 있다 보니까 비용을 최소한 이제 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투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설을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인데, 뭐 깔아놓은 거 이제 일감 없이 깔아놓기만 하면은 다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실적으로 이제 끌어내는 역할이고, 내년도 중요한 게 또 이제 ESS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ESS 수요 관련해서 내년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123기가와트에서 한 360 수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전망치는 뭐 늘 계속 바뀌어가지고 뭐 100%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 됐다가 또 300 됐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뭐 거품론부터 해서 말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예상치가 이제 바뀌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ESS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은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생산량도 늘고, 당연히 이제 소재 수요도 커져요. 소재 수요가 커지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적자로 잡히던 것도 이제 당연히 흑자로 전환되면서 플러스 될 여지가 충분하고, 다만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LFP 비중이 높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게 중요한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제품 다변화만 하면은 충분히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2차전지 소재도 실적 상승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3.75%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됐죠.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뭐 할부라든지 금리 할부나 이제 뭐 리스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이 다 이제 이자 비용 수요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금리가 또 상당히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ESS 같은 경우에도 투자나 뭐 프로젝트 이제 파이낸싱이 많다 보니까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은 설치가 쉬워지는데,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이런 이자 비용이나 자금 조달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2.5%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뭐 3.5% 이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조금 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26년도 매출이 이제 73에서 한 75조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한 3조 원대 이상인데,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조에서 많게는 이제 80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조 원대 이상. 이 숫자들이 결국에 이제 채워지려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2조 한 3천억대라고 이제 실적을 계산한다면은 내년도에 이제 한 7천억 이상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7천억대, 1조 7천억대 이상을 더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철강에서 못해도 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량이랑 가동률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마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제 개선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쪽 마진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이 마진 원가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23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원재료 값, 그 원자재 값도 이제 줄어들면서 그냥 철강 가격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열연 제품도 23년도 967에서 24년도 910,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6,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줄어들었고, 냉연 제품 같은 경우에도 1157에서 1144, 1071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마진 방어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만 유지를 해줘도 되는데, 포스코 ENC에서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26년도에 최소한 이제 그냥 정상화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건설 쪽 적자만 없어도 그룹 자체의 이제 영업이익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포스코 ENC 적자만 없더라도 내년에 이제 추가 7천억 올리는데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을 좀 줄 수가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플러스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영업이익이 이제 7천억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증설한 물량 자체가 이제 실제 출하량으로 찍히면서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변수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리튬 원자재 값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단계로 이제 들어섰는데, 내년도 뭐 큰 특이사항만 없으면은 지금 수준에서 무난하게 이제 수요 자체도 지금 ESS 관련해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대로만 가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무난하게 이제 올해 2조 3천억대에서 7천억 추가로 붙어서 이제 3조 이상,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제 3조고, 뭐 조건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잘 나와준다면은 3조 뭐 3천억에서 3조 5천억대까지도 충분히 좀 잘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도 더 빠르게 이제 40만 이상, 45만 원 자리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추가 인하가 이어진다면은 전기차나 ESS 수요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게 최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 이제 실적이 회복되고 건설 쪽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2차 전지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은 충분히 이제 내년도 26년, 27년도 영업이익 매출 자체가 이제 73조에서 75조, 27년도에는 많게는 이제 80조까지, 영업이익도 이제 한 3조 이상,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 이상까지 저 정도 올라가면은 꾸준하게 기대감으로 결국에는 이제 당장의 매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적 자체가 내일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이런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만 보여줘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이제 34만 2천 단기 정고점 잘 뚫어주고 45일선 지지를 해주면서 1차적으로 34만 자리 뚫고 월봉자리사 제차 지금 62평짜리 저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지금 월봉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20% 정도 올라가고 11월 달에 조정 주면서 살짝 쉬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상방으로 전환되고 보통 이 추세 구간 자체, 기간 조정 자체가 워낙에 이제 길게 나왔던 만큼 기간 조정이 거진 한 2년 조금 안 되게 기간 조정이 좀 나왔는데 반대로 이제 상방 추세 전환되면은 기간 조정이 한 2년 나온 만큼 플러스 이제 상승 전환을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못해도 이제 2년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집니다. 과거 흐름을 이제 봤을 때 보통 이제 상승 추세가 저렇게 진행되면은 길게 올라가거든요. 과거 이제 27년도 이때에도 길게 쭉 치고 올라가고 2007년도 이제 최고점 찍어줬을 때도 상승 추세 자체가 거의 뭐 3년에서 4년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2007년도 10월달에 이제 고점 찍고 2009년도 거진 한 이제 2년 내리 빼고 다시 이제 한 1년 가까이 올라가고 이때부터 이제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거의 한 6년을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길게 줬었는데 기간 조정을 길게 줬던 만큼 반등 나올 때도 거진 이제 한 3년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저렇게 이제 올리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 또 한 2, 3년 정도 내리 빼고 보통 이렇게 추세가 시작되면은 못해도 2년에서 뭐 길게는 이제 3년 이상을 끌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시작이 되면은 짧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못해도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는 끌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금 이제 올해 한 5월에서 6월부터 바닥 잡고 이제 반등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26년, 27년도까지 이 추세가 이제 쭉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이제 45만,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최대한 여유 있게 끌고 가면서 대응하시고 뭐 과거 이제 2007년도 딱 저 전고점 자리가 진짜 1,000원 차이로 저 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 때 워낙 물렸던 분들이 또 많았었는데 너무 이제 고점에 물려서 60만원, 뭐 50만원 이상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최대한 가격 조정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평단 조절 대응을 하시면서 여유 있게 보시고 과거 이제 급등 나왔을 때 2007년도 뭐 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매출이 뭐 이제 31조, 이때 한 뭐 40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도 이제 영업이익이 당시에는 이제 뭐 5조 원대, 7조 원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저때 당시 기준으로 5조 원대, 7조 원대 영업이익은 굉장히 이제 컸죠. 그만큼 이제 캐파 자체가 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갔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저때 당시가 실적이 굉장히 컸었는데 비슷한 이제 기대감만 나와주더라도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26년도, 27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잘 끌고 가면서 대응하시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실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포스코홀딩스 외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흐름 정리해드리니까 틈틈이 참고하셔서 목표하시는 주가까지 잘 끌고 가시고 이 외에도 이제 빠르게 단기 급등 나올 종목들은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장중 대응할 수 있게 텔레그램방 통해서 시장 브리핑 진행해드립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 중이에요. 부담없이 참여하시고 또 끝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시원하게 급등 나오라고 긍정적인 기운 담아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방송 보면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긍정적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